살면서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이만하면 됐다 싶었는데 왜 또 불안하지? 퇴직을 앞두고 혹은 퇴직을 막 마친 뒤 그토록 기다렸던 자유로운 시간이 찾아왔는데 막상 그 안에서 공허함을 느끼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아이들 뒷바라지하고 집 한 칸 마련하고 나면 편안해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 감각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는 인간의 삶을 진자에 비유했습니다.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고통이고 욕망이 채워지면 곧 지루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과 지루함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며 살아간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가져와 볼까요?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아들고 잠 못 이루셨던 밤을 기억하시나요? 수치 하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난 것만으로 며칠을 불안 속에 보내셨을 겁니다. 그러다 재검 결과가 괜찮게 나오면 잠시 안도합니다. 그런데 그 안도가 얼마나 갔나요?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걱정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노후 자금은 충분한가? 성인이 된 자녀는 잘 살고 있는가? 몸은 앞으로 버텨줄 것인가?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 끝없는 욕망의 원천을 의지라고 불렀습니다. 이성이 아니라 의지가 우리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의지는 목적지를 모릅니다. 그저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렇다면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쇼펜하우어의 대답은 뜻밖에도 단순합니다. 행복은 무언가를 얻는 순간이 아니라 고통이 잠시 멈춘 상태라는 것입니다. 기쁨은 결핍의 해소이고 평온은 욕망이 조용해진 틈새입니다. 이 말이 처음엔 씁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 생각해 보시면 오히려 이 안에 해방이 있습니다.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 이 자리에서 욕망을 조금 내려놓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더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평생 열심히 사셨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더 채울지보다 무엇을 조금 비울지를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 여러 마리가 서로의 온기를 나누려 모여듭니다. 그런데 너무 가까이 다가서면 서로의 가시에 찔리고 너무 멀어지면 다시 추워집니다. 쇼펜하우어가 남긴 이 짧은 우화는 인간관계의 본질을 놀랍도록 정확하게 담고 있습니다. 살면서 가장 깊은 상처는 낯선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옵니다. 수십 년을 함께한 배우자에게 섭섭함을 느끼고 오랜 친구의 말 한마디에 며칠을 마음쓰고 다 키운 자녀가 내 뜻과 다른 선택을 할 때 말 못할 허탈감을 느낍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대하고 기대하기 때문에 실망하는 것, 이것이 가까운 관계의 역설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관계에는 적절한 거리가 필요하다고. 이것은 차갑게 멀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온기는 나누되 상대방의 삶 전체를 내 것으로 끌어안으려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십시오. 성인이 된 자녀가 내가 원하는 직업도 내가 바라던 배우자도 선택하지 않았을 때 그 선택을 바꾸려 할수록 관계는 더 멀어지고 나 자신도 더 지쳐갑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자녀의 삶을 내 방식대로 통제하려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그 경계를 인정하는 순간 관계는 오히려 숨통이 트입니다. 배우자나 오랜 친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된 관계일수록 우리는 상대방이 당연히 나를 알아줄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 당연함이 쌓일수록 실망도 함께 쌓입니다. 기대의 크기를 조금 줄이는 것, 그것이 관계를 오래 지속하는 조용한 기술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버티는 힘이 곧 누군가와 건강하게 함께할 수 있는 힘이라고 그는 보았습니다. 퇴직 이후 갑자기 넓어진 혼자만의 시간이 낯설고 불편하게 느껴지신다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감각입니다. 하지만 그 고독을 서둘러 채우려 하기보다 조금씩 익숙해지는 연습을 해보시길 권합니다. 관계는 나를 완성시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충분한 내가 타인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 순서가 바뀌지 않을 때 우리는 상처받지 않고도 따뜻하게 함께할 수 있습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같은 나이, 비슷한 출발선에서 시작했던 친구가 더 넓은 집에 살고 자녀가 더 좋은 직장에 다니고 노후 자금이 더 넉넉해 보일 때 그 순간 마음이 조용히 흔들립니다. 비교는 소리 없이 찾아오고 만족은 소리 없이 사라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의 조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외적 환경이 아니라 내적 조건, 즉 우리 자신의 성격과 사고방식, 그리고 감정을 다루는 능력이라고. 재산이 늘고 지위가 높아져도 불행한 사람이 있고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고요하게 만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밖에서 오지 않습니다. 비교가 왜 우리를 지치게 만들까요? 비교는 언제나 내가 없는 것에 시선을 고정시키기 때문입니다. 또래의 재산, 자녀의 성취, 은퇴 후의 직함,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삼는 순간 지금 내 삶에 이미 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비교를 멈추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자리를 제대로 보기 위한 선택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소소한 만족의 힘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았습니다. 이른 아침 창가에 들어오는 햇살, 천천히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익숙한 길을 걷는 고요한 산책. 이런 것들은 작아 보이지만 욕망이 잠시 멈춘 그 틈새에서만 느낄 수 있는 감각입니다. 크고 특별한 무언가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매일 그 작은 것들을 그냥 지나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또한 지적 즐거움을 삶의 중요한 버팀목으로 보았습니다. 독서, 음악 감상, 혼자만의 사색 이런 활동들은 외부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세계를 만들어줍니다. 책 한 권을 천천히 읽으며 밑줄을 긋는 오후, 오래된 음반을 꺼내 듣는 저녁 시간 산책하며 아무 생각 없이 걷는 30분. 이것들이 쌓일 때 우리의 내면은 조금씩 단단해집니다. 욕망을 최소화한다는 것은 삶을 축소하는 일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갈망을 덜어냄으로써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많이 가지려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미 가진 것들의 무게를 느낄 수 있습니다. 살면서 한 번쯤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오랫동안 챙겨왔던 사람이 정작 내가 힘들 때 곁에 없었던 일, 믿었던 동료가 자신의 이익 앞에서 달라졌던 일, 진심으로 대했는데 상대방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일. 그 순간의 배신감과 허탈함은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이 남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감각에 대해 냉정하지만 솔직한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신의 의지와 이익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정 사람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는 존재의 본성에 대한 철학적 현실 인식입니다. 관계를 오래 유지해온 분들은 어느 순간 느끼셨을 겁니다. 모든 관계에는 크든 작든 이익의 교환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그것이 감정적 위안일 수도 있고, 사회적 체면일 수도 있고, 실질적인 도움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한다고 해서 관계가 삭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불필요한 상처와 오해를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수십 년을 알고 지낸 친구가 내 부탁을 거절했을 때 우리는 종종 관계 전체를 의심합니다. 하지만 그 친구도 자신의 사정과 이익을 먼저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배신이 아니라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임을 이해할 때 우리는 덜 상처받고 관계를 더 오래 이어갈 수 있습니다. 타인을 바꾸려는 시도는 대부분 실패로 끝납니다. 배우자의 오래된 습관을 고치려 수십 년을 애쓰셨던 분, 자녀가 내 조언대로 살아주기를 바라셨던 분, 직장 동료나 지인이 내 기준에 맞게 행동해 주기를 기대하셨던 분, 그 노력이 얼마나 소용없는 일이었는지 잘 아실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타인을 바꾸는 것보다 타인을 이해하는 것이 먼저라고. 기대의 크기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 이것은 냉소가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지혜입니다. 완벽한 사람도 완벽한 관계도 없습니다. 그 불완전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관계에서 숨을 쉴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쇼펜하우어의 이야기를 함께 걸어오셨습니다. 욕망의 진자, 관계의 거리, 내면의 조건, 그리고 인간의 본성.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더 많이 채우는 삶이 아니라 더 가볍게 비우는 삶으로의 전환입니다. 철학은 머리로만 이해할 때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삶 속에서 작은 실천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의미가 생깁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들은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들입니다. 먼저 내려놓기입니다. 첫 번째는 과한 야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퇴직 이후에도 재취업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무언가를 더 이뤄야 한다는 압박 속에 삽니다. 그런데 그 야망이 진정 나에게서 온 것인지 아니면 평생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며 내면화된 기준인지 한 번쯤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나이에 어울리는 속도와 크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과도한 관계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수보다 질이 중요해집니다. 의무감으로 유지해온 관계, 만날 때마다 지치는 관계, 일방적으로 에너지가 소진되는 관계. 그런 관계를 조용히 정리하는 것은 냉정한 일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일입니다. 세 번째는 인정 욕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알아봐 주기를, 고마워해 주기를, 인정해 주기를 기다리는 마음. 그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더 쉽게 상처받습니다. 내가 한 일의 의미는 타인의 반응이 아니라 내 안에서 먼저 완성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일상 루틴입니다. 매일 아침 혹은 저녁 딱 3가지만 적어 보십시오. 오늘 감사했던 것, 작고 소소한 것이면 충분합니다. 따뜻하게 잘 잤다는 것, 밥이 맛있었다는 것, 하늘이 맑았다는 것.
이 작은 기록이 쌓이면 우리의 시선은 조금씩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하루 한 번 욕망 다이어트를 해보십시오. 오늘 내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면 잠깐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그냥 갖고 싶은 것인가?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욕망의 속도가 조금 느려집니다. 마지막으로 하루 10분을 자신에게 주십시오. 독서든 산책이든 조용한 명상이든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아무 목적 없이 그냥 존재하는 시간. 쇼펜하우어가 말한 지적 즐거움과 고독의 힘은 바로 20분 안에서 시작됩니다. 끝으로 스스로에게 던져볼 질문 3가지입니다. 첫째, 지금 내가 과하게 붙들고 있는 욕망은 무엇인가? 둘째, 그 욕망이 나의 불안을 키우고 있지는 않은가? 셋째, 오늘 딱 한 가지를 비운다면 무엇을 비울 수 있는가? 이 질문들의 거창한 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천천히 떠오르는 것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의지로부터 잠시 자유로워지는 순간입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쇼펜하우어는 결코 삶을 포기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채우는 일에만 쏟아왔는지를 돌아보게 했습니다. 욕망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는 본성입니다. 하지만 그 욕망을 조금 느리게, 조금 가볍게 다룰 수는 있습니다. 기대를 줄이면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욕망을 비우면 삶이 평온해집니다. 이 두 문장을 오늘 하루 딱 한 번만 떠올려 주십시오. 평생 열심히 달려오신 여러분께 이제는 조금 내려놓아도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가지려는 마음을 잠시 멈추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들을 조용히 바라보는 것, 그것이 어쩌면 이 나이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용기일지도 모릅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